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도빠꿈입니다. 차원이 다른 송도 분석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약속드린 대로 그러면은 송도 그란테르 어떤 블럭에 어떤 타입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분석해드리고자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진짜 분양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헷갈리시고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수많은 분양 현장들 경험하고 청약 넣고 당첨받고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단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정말 아무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 분양의 핵심 키워드, 킥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어떤 블럭을 넣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복잡하실 거예요. 혹은 내가 여러 군데를 넣어서 하나를 당첨을 무조건 받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1블럭을 제외하면 나머지 블럭은 넣지 마세요. 네, 그냥 제가 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단지들은 넣지 마시고 정말 내가 실거주로 필요한 집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11블럭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넣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인천의 대장이고 13억이 저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나머지 블럭은 넣지 말라는 얘기냐? 나머지 블럭은 인천의 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그란테르는 1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블럭들은 가져가시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하시다. 왜 그러느냐? 우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 6543 이 단독으로 배치된 요 블럭들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9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그 10층 이상이 이제 아파트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세대수를 합쳐도 150세대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아파트만 하면은 100세대가 채 안 됩니다. 즉 나홀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와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제가 구분한다고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얘기는 들었지만 뭐 우리가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상 이 아파트 3, 4, 5, 6 블럭은 선택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체제가 있어요. 네. 오히려 이 아트윈을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아트윈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물론 뭐 연식 차이는 이제 14년식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지하철역도 훨씬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세대수도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홀로 단지들 뭐 100세대짜리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트윈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왜 11블럭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 11블럭은 그냥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됩니다. 뭐 제가 이 아파트 좋아하는 아파트지만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더샵 프라임뷰 20블럭이 지금 2022년식 7월년식입니다. 660세대나 되는 아파트인데 보시면 요 퍼스트파크 13블럭이 17년식 무려 5년 차의 블럭 그 연식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프라와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간의 거리가 퍼스트파크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한 걸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1블럭은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11블럭을 선택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여기가 낫다고 생각해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오차.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1블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뭐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여기는 서북향이죠. 북서향이죠. 북서향. 그래서 지금 그란테르의 제일 큰 단점이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북서향으로 나오는 게 제일 단점인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오차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으로 나와요. 남동향으로 나오고 지금 보시면 힐스테이크 오차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 오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8년 6월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란테르 11블럭은 29년 8월달이죠. 즉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지금 보시면 지금 34평 기준으로 실거래를 보시면 34평 기준으로 지금 9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차가 훨씬 더 낫고요. 11블럭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다. 네. 그냥 뭐 제가 뭐 타입 안 보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9억 9천, 뭐 9억 4천, 그 다음에 9억 1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분양권을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타입에 따라서 호수비가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11블럭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1년 차이밖에 안 나는 연식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 뷰를 봤을 때도 역세권과 비역세권과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11블럭을 살 바에는 지금 이거 30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블럭을 살 바에는 차라리 700세대인 레이크 송도 5차를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단점은 비역세권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상 11블럭도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11블럭을 넣을 바에는 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1블럭 이게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 4, 5, 6블럭은 차라리 아트윈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나머지 블럭들은 차라리 아예 청약을 넣지를 마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그란테르의 분양은 무조건 1블럭만 봐야 된다. 그리고 뭐 뒤에 단지들 지금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부족하고 11블럭도 뭐 수영장도 넣고 다 넣어주긴 했지만 저는 차라리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청약을 넣을 거는 오로지 1블럭만 넣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왜 다른 블럭을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1블럭 우리가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델하우스를 갔다 오고 나서 든 생각은 좀 아파트가 동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굴. 그러니까 이게 복도가 길고 좀 깊숙하고 좀 동굴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평수 대비 좀 좁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저 역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심지어 한 50평대를 들어갔을 때도 이게 과연 50평대 느낌인가? 라는 느낌도 조금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도 좀 제가 전략을 좀 잘못 짰다고 생각하는 게 옵션을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옵션을 너무 많이 넣고 그리고 오히려 막 그 옵션을 넣어서 알파룸을 트고 뭐 드레스룸으로 바꾸고 이런 옵션들을 많이 그 모델하우스에서 구현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선택이 집이 조금 더 평수 대비 좁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방으로 배치를 하고 이랬을 때는 그래도 방이 뭐 4개, 5개 정도 됐으니까 50평대에다가 50평대 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조금 옵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도 평수 대비 좀 좁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놀라웠던 거는 층고를 굉장히 높게 뺐더라고요. 층고를 굉장히 높게 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옵션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기본 옵션으로 간다면 오히려 집을 더 넓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모집 공고 좀 보다가 눈이 아파서 못 봤는데 저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외부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하는데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자재들 이런 것들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모델하우스에서도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고급 옵션이라고 선택했다라고 선택하는 그 옵션들 특히나 뭐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옵션 비용만 많이 받고 생각보다 고급화에 대한 느낌은 내지 못하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을 통해서 집을 오히려 넓게 좀 뺄 수 있는 그런 구조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동굴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평수 대비 좀 좁다라는 느낌 저도 받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건설사 편을 통해서 조금 들어보면은 이게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북동향이었기 때문에 북서향이네요. 네, 오타가 났습니다. 북서향이었기 때문에 쥐어짜낸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로 좀 짜여지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수 대비 좀 구조를 희한하게 배치를 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지금 거실뷰를 어떻게든 이제 워터프론트 북서향 뷰를 뽑아내기 위해서 거실과 주방을 한쪽 집 끝으로 모으는 구조를 선택을 했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제일 보통 평범한 아파트라고 봤을 때 안방이 그 현관문에서 가장 먼 쪽에 가장 구석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조가 익숙하다가 이 안방이 결국에는 좀 구조가 조금 특이했어요. 그래서 안방이 보통 집에 가장 구석에 배치되는 게 좀 이상적이었는데 결국 거실과 부엌에 대한 뷰를 워터프론트 북서향 뷰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실과 주방을 제일 끝으로 모는 바람에 안방의 배치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결국 안방이 북쪽 향을 향하는 결국 복도 한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모델하우스에서도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치가 조금 어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 아파트는 결국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구조를 조금 이해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파트는 중요한 게 이제 구조가 아닙니다. 예, 구조가 아니고 결국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있는 땅의 위치, 그 다음에 이 개별 호실의 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송도의 가장 핵심 입지에 가장 최신식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IBD에 더 이상 분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IBD의 가장 최신식의 아파트고 가장 핵심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아파트는 오히려 구조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서 구조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선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상품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포스코가 지금 그 유상 옵션으로 내놓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퀄리티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옵션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옵션을 선택해서 구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짤 수 있다면 훨씬 더 집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는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 4, 5, 6, 11블럭 무조건 넣지 마세요. 저라면 훌륭한 대체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라면 절대 넣지 않고요. 특히나 3, 4, 5, 6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입주해서는 두고두고 좀 후회하시지 않을까. 물론 그 3, 4, 5, 6은 굉장히 고층이기 때문에 그 1블럭, 11블럭을 넘어서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블럭은 굉장히 초역세권의 단지, 그 다음에 소품화도 가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위치랑 그 다음에 뷰는 나쁘지 않겠지만 결국 1층부터 9층까지 오피스텔이라는 한계, 그 다음에 100세대가 채 안 되는 단지 구성은 향후에 나는 이 집이 좋아서 선택을 했었다고 하지만 향후에 내가 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임차를 놓을 때도 관리비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매 회전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두고두고 후회하는 선택이지 않을까. 특히나 그 단지들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싸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싸지도 않기 때문에 선택할 이유가 없다. 물론 맨 밑에 단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골프장 뷰와 그 다음에 인천 신항뷰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수뷰도 동시에 낼 수 있는 단지들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단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609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를 선택하거나 오히려 프라임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3, 4, 5, 6, 11블럭은 전혀 절대 청약을 넣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1블럭 어디를 넣을 것이냐에 대한 블럭 그 분석을,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제 나름으로는 청약도 굉장히 많이 넣었었고 많은 당첨을 받았고 많은 수익을 거둬서 자신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이걸 과연 일반인 분들이 그냥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의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타입, 1블럭의 모든 타입을 앞으로 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명과 그 다음에 본인의 취향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분석은 정말 단연컨대 다른 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분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나 영상 맨 마지막에 정말 부동산 전문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제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저만의 노하우이지 않나. 제가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뭐 일정이 언제고, 인천에 50%, 나머지 50%, 특공은 무슨 조건이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박수 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송도 분석, 송도만을 분석하기 위한 채널, 송도 빠꼬미 채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정말 어디에서도 접하지 못하는 송도의 정말 최고급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 무료로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한번 개별 타입들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은 총 세대수는 46세대고요. 요게 두 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그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요 아래쪽이 남향, 그 다음에 북쪽이 북향, 그 다음에 왼쪽이 서향,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향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3동, 105동 1호 라인에 84A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해가 들어오는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포베이 구조로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선택할 때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호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안방을 제일 왼쪽에 배치를 했고, 거실을 제일 오른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물론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근린공원 뷰, 이 엄청난 크기의 근린공원 뷰만으로도 충분히 상품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4A는 요 남동향으로 공원을 바라볼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배치는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에서 여기 소파를 여기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요 사이뷰로 그 거실에서 소파를 앉으면 이제 북동향 쪽 이제 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호수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호수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103동 같은 경우에는 꽤나 고층으로, 105동, 103동 같은 경우에는 꽤나 고층으로 올라가면 요 아트센터 너머로 호수뷰도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뷰를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어떤 뷰가 나올 수 있냐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옛날 지도를 안 보이네요. 오히려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요 힐더 스카이, 그 다음에 디에트르, 그 다음에 요데 아크베이죠. 아크베이 뷰. 요 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뷰를 우리가 이 아파트 안에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단지를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특히나 해질 때 이거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네,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9 3인방을 볼 수 있는 그 뷰도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뷰에 대한 강점도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세대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은 이것도 상당히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84B 타입은 133세대입니다.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보시면 요 남동향 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상 호수뷰는 나오지 않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롯이 이제 근린공원 뷰에 특화되어 있는 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남동향으로 이제 햇살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해는 굉장히 잘 드는 일반적인 아파트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백일동은 요 한쪽 방향이 좀 뚫려 있어요. 107동이네요. 107동, 106동, 107동은 요 북쪽 방향의 뷰가 뚫려 있는데, 요 북쪽 방향의 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G타워 뷰가 나올 것 같아요. G타워 뷰. 그래서 요 G타워 뷰도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 뷰도 일부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뷰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첨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84B 타입의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겠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결국 84에 대해서 계속 청약을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요 133세대라고 이 타입 중에는 제일 많은 타입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경쟁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107동은 이제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 다음에 요 북쪽 방향으로 G타워 뷰, 그 다음에 여기도 요 호수 같은 요 물이 있는 공원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요 공원이 요 형태로 제가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 호수가 잡혀있는 요 공원이 잡히면은 요 107동의 요 B타입은 상당히 로얄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84B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4C 보겠습니다. 84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84C를 넣으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네. 특히나 84C의 107동, 101동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거실의 소파를 이쪽으로 배치를 한다면 워터프론트 호수뷰도 나올 수 있다. 워터프론트 호수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집의 일조량 자체가 남동향도 나오고 남서향도 나오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요 구성도 굉장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07동, 101동의 84C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론트 호수를 남서쪽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타입의 요 84C에 대한 타입의 경쟁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치열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7동, 101동에 자기가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84C에 청약을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입이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물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107동, 101동 라인에 당첨이 된다면 아주 행복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란테르 분양은 이 타입을 모든 사람이 다 노릴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은 치열할 수 있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향의 방향, 그 다음에 일조량도 남서 남동을 모두 누릴 수 있고, 특히나 요 거실에서 요 오른쪽으로 보면 요 공원뷰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4 타입 이 아파트 전체의 경쟁률 중에 이 84C 타입이 가장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2 타입입니다. 102 타입은 41평이고요. 자, 지금 105동, 103동에 각각 2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거실에 소파를 요렇게 놓는다면, 요렇게 주방 앞에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옵션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다 터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형 주방 만들고 요 앞에 소파 배치하는 구조로 만든다면 굉장히 그 집도 넓게 쓰면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즐길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들의 향도 지금 침실 1, 침실 2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이죠. 남동향에다가 그 다음에 근린공원뷰를 즐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위치에 방향이 잡혀 있고, 특히나 거실이랑 안방도 남서향이기 때문에 지금 워터프론트 호수뷰와 그 다음에 일조량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이게 바로 102 타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가 지금 많은 분들이 84C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84C를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102를 노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리고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영상 맨 마지막에 왜 102를 넣으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102 타입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2 타입 46세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2B 타입입니다. 요것도 46세대고요. 자, 요거는 103동, 105동 라인에 두 개의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3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다. 3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거실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의 향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안방도 발코니를 통해서 여기 발코니에 앉아서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남서향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02 타입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대신 침실 1, 침실 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론트 호수를 이제 북서향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일조량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실과 안방이 결국 이 집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는 이 향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요 10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를 가장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에 동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102 타입, 102 A 타입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지만 요 102 B 타입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실이라든지 안방을 남서향으로 즐길 수 있고,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에는 해지는 일몰도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그 일몰의 그 고층 같은 경우에 일몰 포인트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 남서향으로 거실이 빠져 있는 부분은 굉장히 훌륭할 것 같다. 그래서 요 102 B 타입도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84C만 노리실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102 타입이 빈틈일 수 있고 더 좋은 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2C 타입이고 83세대입니다. 지금 102, 104, 106동에 지금 4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북서향, 북동향으로 집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안방, 침실 1, 침실 2, 거실 모두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볼 수가 있겠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거실에 이 북쪽 창을 통해서도 이 뷰는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 결국 북서향으로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향 자체가 북서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포스코에서도 머리를 잘 쓴 게 지금 102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입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합니다. 네, 저렴하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세대수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파트를 반드시 청약이 되고 싶고 나는 점수는 좀 낮은 편이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요 타입을 지원하신다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게 오히려 당첨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델하우스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여기는 주축까지도 갈 수 있다. 이 타입은 주축까지도 갈 수 있다 보고 있는데, 대신 경쟁률은 특공이라든지 일반 경쟁이 나와 봐야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02D, 102E 타입이고요. DE 차이는 이렇게 발코니라고 하나요? 네, 요 테라스의 방향에 따라서 타입을 나눴고요. 지금 보시면 101동의 4호 라인, 그 다음에 107동의 4호 라인이 요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에서도 이렇게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여기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방, 침실, 침실 1, 침실 2, 거실 모두가 북서향을 향하고 있고요. 자, 뭐 백일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정말 광활하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향 자체가 조금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백칠동도 요 앞에 아트센터가 조금 가릴 수는 있겠지만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정말 뻥 뚫린 뷰를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백칠동의 요 북쪽, 요 거실에서 북쪽으로 보이는 요 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뷰 그쪽에 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뷰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 뷰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7동과 101동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1동에 배치가 된다면 뷰가 정말 끝내줄 것이고, 107동에 배치가 된다면 고층이라면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가깝고 뷰마저도 잡는 이런 타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테라스의 존재도 그 청약의 경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C타입보다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향 자체는 조금 북서향의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4타입 50평형입니다. 50평이에요. 자, 46세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105동, 103동에 지금 4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실 1, 2, 3 같은 경우에는 북서향의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 소파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요 양창을 보면은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멋지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안방과 거실 쪽은 또 공원뷰도 멋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원뷰와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올 수 있고, 대신 향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거실 쪽만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요 북쪽의 3개 방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북향집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집도 정말 바다가 보이는 북향집이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해가 잘 들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짧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그 집을 간 거는 2월 달이었습니다.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 물론 남양이 제일 좋겠죠. 남양이 제일 좋겠지만 북쪽 향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건 뭐 절대 뷰가 나오지 그 추위에 엄청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꼭 그런 편견을 버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4A 타입은 공원뷰와 호수뷰를 모두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방과 거실의 주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4B입니다. 124B 같은 경우에는 102, 104, 106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거실은 이제 공원뷰, 근린 공원뷰가 남동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침실 1, 침실 2도 남동향으로서 해는 굉장히 잘 될 것이고, 대신 거실과 침실 3, 그 다음에 안방의 향은 북서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막히는 것 없이 워터프론트 호수뷰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요. 요거마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타입의 뷰가 좋게 잘 배치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거실과 침실 1, 2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는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요게 이제 워낙 고분양가에다가 세대수도 83세대나 되기 때문에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완파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줍줍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C, 124D 타입이고요. 자, 101동과 107동에 3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실 1, 2, 그 다음에 거실은 남서양 뷰가 나오고 백일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히는 거 없이 시원한 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안방 침실 3, 그 다음에 거실도 이제 북서양 뷰,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치는 굉장히 뷰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렇게 테라스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107동으로 여기에 배치가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101동, 107동 모두 좋죠. 물론 10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은 워낙 멀긴 하지만 그래도 뷰 자체가 막힌 거 없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1동, 107동 모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전에 살펴봤던 전에 타입 124 B타입보다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요 테라스도 하나 달려줬죠. 그래서 경쟁은 오히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치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에는 뷰가 아주 잘 나오는 포인트로 잘 잡았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128A입니다. 128A 같은 경우에는 102, 104, 106동 배치가 되어 있고요. 5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서양으로 지금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오고, 거실의 한쪽도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온다. 그래서 소파를 아마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소파를 뭐 요 정도 가운데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공원뷰를 볼 수 있고, 특히나 106동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 뷰도 일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그 건물들 사이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으로 공원뷰가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이 일조량도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대신 안방 같은 경우에 좀 북서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 집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제 좋아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슈일 것 같아요. 내가 일정 부분 일조량은 포기하더라도 요 발코니를 통해서 워터프론트 호수를 보는 거를 좋아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일조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건지에 대한 이슈는 조금 있고요. 대신 어찌됐든 대형 타입들은 모두 어느 방향이든 워터프론트 호수뷰는 일부분 확보를 했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세대수는 83세대나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순위 완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세대는 줍줍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B, C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요거는 이제 테라스의 방향에 따라서 B와 C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107동, 101동의 5호 라인이고요. 방향은 모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공원뷰와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부분. 대신 안방과 거실은 북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인 호불호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107동 같은 경우에는 고층이 당첨된다면 요 아트센터 너머로 충분히 워터프론트 호수뷰, 지하철, 초등학교를 모두 즐길 수 있고, 공원뷰도 이 공원이 앞에 일부 수경시설까지 배치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한 모든 이 아파트에 즐길 수 있는 모든 뷰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거실에 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센트럴파크 뷰도 일부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제 테라스로 나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크베이, 그 다음에 스카이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뷰도 정말 석양해질 때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신 이제 분양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과연 1순위에 완판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슈가 있겠다. 일부 세대는 주축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조금 들어갑니다. 자, 모든 타입의 모든 방향을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세대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84A, 84B, C의 세대수가 제일 많죠. 266세대 가까이 되고요. 일반 공급에서도 50세대씩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102 타입 같은 대형 같은 경우에는 특공으로 빠지는 세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분양은 102C, 그 다음에 102B 타입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2C, 102B 타입이 조금 122, 124, 그 다음에 128,
일부 세대는 84보다도 일반 공급의 물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들, 이런 것들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조건에 맞춰서 분양을 하시면,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넣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84 타입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공 때는 반드시 넣어야겠죠. 84 타입. 그 다음에 오히려 그 특공 같은 경우에는 84C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여기가 경쟁이 제일 치열할 겁니다. 경쟁이 제일 치열할 거고, 나는 당첨이 우선이야 하시는 분들은 84B를 선택하시는 게 효율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지금 차원이 다른 분석을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분양가 13억에 지금 집중을 할 게 아니에요. 13억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파트는 계약금 5%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아파트 분양의 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계약금 5%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이 아파트 결국 계약금은 5%라는 이야기는, 즉 7천만 원 걸고 대형 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력 표현이 되는 84와 102 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7천만 원 걸고 2029년까지 더 이상 추가 비용 없이 인천의 대장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도 이보다도 더 못한 지역이 결국에는 분양가 13억을 기록하는 날이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 언젠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서야 송도 G5가 진짜 저렴한 분양이었구나,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그때 몰라봤듯이 결국 그 시절이 도래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계약금 5%를 걸었다는 거는 2029년까지 인천의 대장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갭 투자를 생각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갭 투자로 여러분들 갭 7천짜리로 가지고 여러분들 필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갭 7천으로 어딜 투자할 수 있을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아파트, 이 분양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자, 84 넣으면 호구입니다. 84 넣으면 호구다. 이게 무슨 소리냐? 84 13억, 이거, 난 13억밖에 없고, 나는 84여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대형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내가 대형에 살거나, 혹은 나는 이제, 한 번 사는 거 인천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나 84C 넣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건데, 자, 84 넣으면 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 생각 하실 거예요. 84C가 최고네. 야, 이거는 당첨 잘 되면 후수비도 나오니까 이거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다른 분들과 아예 차원이 다른 분석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고층 기준으로 제가 그냥 대략적인 분양가를 가져왔습니다. 타입마다 가격은 조금 다른데요.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우리가 84, 102, 124, 128을 봤을 때 분양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평당 분양가로 분석을 해볼게요. 평당 분양가. 평당 분양가로 분석을 해보면 84가 3,880. 제일 높죠. 그 다음에 102가 3,780, 그 다음에 124가 3,880, 그 다음에 128이 3,788만원입니다. 자, 결국 84가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13억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대형이 평형 대비는 더 저렴하다. 더 저렴하고, 자, 그 다음에 주요 포인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 분양은 5% 계약금이 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8세 타입을 넣으려면 2029년까지 6,600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2 타입 같은 경우에는 7,750만 원만 가지면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제가 124, 129는 워낙 비싸니까 제외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84C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84C를 넣으려고 하는데, 자, 평당 분양가도 어디가 더 저렴하다? 102 타입이 더 저렴합니다.
102타입이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102타입을 투자하는데 내가 계약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다. 얼마만 더 필요하다? 115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102타입을 청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02타입이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더 비싸 보이지만 사실상 요걸 까보면 더 저렴한 게 102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렴하니까 102타입을 넣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 이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있겠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얼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호수뷰가 안 나오는 84가 프리미엄이 더 붙을까요? 호수뷰가 나오는 102가 프리미엄이 더 붙을까요? 네. 물론 이게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다 모를 수 있는데, 결국 이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결국 입주 시점에 혹은 입주가 끝나고 내가 2년 뒤, 4년 뒤에 매매를 한다는 전략을 세웠을 때도 결국 호수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의 격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프리미엄의 격차는 어마어마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청약하는 시점에 이 차이에 대한 금액은 얼마다? 1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이 분양 포인트의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11블럭, 나머지 3, 4, 5, 6블럭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4 넣으면 호구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13억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13억이 없다, 15억이 없다 할 경우에는 내가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분양권 상태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매매를 할 때도 호수뷰가 나오는 102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까요? 아니면 호수뷰가 없는 84가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까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평당 분양가 분석해 보신 적 없으시죠? 어떤 영상에도 이런 분석은 없습니다. 결국 평당 분양가로 봤을 때도 102가 더 저렴하다. 근데 102는 호수뷰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선택하는 게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의 선택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 1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84C 넣어야지 하고 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고, 제가 봤을 때는 호수뷰가 나오는 102의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호수뷰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단돈 얼마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단돈 1100만 원으로 102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84를 넣겠다. 84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방향 다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공원뷰만으로도 이 아파트의 가치는 있다 라는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84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다들 남들이 84C에 몰릴 때 오히려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은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무슨 대형을 사.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의 차이를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당첨의 확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그리고 1000만 원의 더 투자로 1억, 2억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란테르 영상 분석 마치고요. 오늘 올려드렸고, 내일 이제 특공입니다. 내일 특공 결과 나오면 또 분석해드리고요. 일반 공급 결과 나오면 또 분석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란테르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석이라고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앞으로도 차원이 다른 송도 아파트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